아르기닌, 크레아틴, 시트룰린 이런 종류들은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아미노산은 대사작용에 의해서 근육이 힘을 내는데 이 힘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운동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대부분 수술 후에 필요한 항생제라든지 소염제 이런 약들을 조금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성형공감 채널 성공입니다. 최근에 날이 더워지면서 헬스라든지 크로스핏 여러 가지 운동들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운동에 열정적인 분이시라면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보충제라든지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러면 오늘은 헬스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술 전에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형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운동 중이어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이라는 것들이 수술 범위라든지 수술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수술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밥을 뽑는 데 필요한 기간이 눈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7일, 코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밥 뽑기 전까지는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정도의 운동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아직 실밥이 있는 기간에는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출혈 때문에 혈종까지도 있을 거고요, 안면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밥이 있는 기간에는 아주 가벼운 산책 정도만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2주 정도 지났을 경우에는 조금 더 폭넓은 운동이 가능할 텐데요. 경보라든지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얕은 등산 정도, 이 정도의 운동이 가능한 시기가 수술 후 2주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 4주째가 될 텐데요. 한 달 이후가 되면 웬만한 운동이 다 가능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헬스에 이제 3대 운동이 있겠죠. 이런 강한 운동까지도 다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다만 조금 더 가벼운 무게부터 차차 늘려나가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한 수술 범위나 수술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을 위해서 수술했던 원장님과 정확하게 상담 후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은 사실 눈, 코 수술보다는 조금 더 회복 기간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런 안면 거상이나 안면 윤곽술은 실밥을 제거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좀 가벼운 산책 기간이 눈, 코 수술에 비해서는 약간 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에 관련된 수술, 가슴 성형이라든지 전신 흡입술,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이후에 제대로 된 무게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면부의 수술을 받으신 경우라면 안면부가 찡그러질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한 달 이후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에 관련된 수술, 가슴 성형이나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운동을 3개월 이후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꼭 수술 후에 각종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이런 단백질 보충제까지도 섭취하는 것은 권장드릴 만합니다. 또한 이런 단백질 보충제 말고 많이들 드시는 보조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영양제들이 크레아틴, 아르기닌, 오메가3, 멀티비타민, 시트룰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아르기닌, 크레아틴, 시트룰린 이런 종류들은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아미노산은 대사작용에 의해서 근육이 힘을 내는데 이 힘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운동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대부분 수술 후에 필요한 항생제라든지 소염제 이런 약들을 조금 많이 드시기 때문에 수술 전이라면 약 복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를 드셔도 좋고요. 다만 수술 후에 약 복용하는 기간, 보통 5일에서 7일 동안 약 복용을 하실 텐데 이 약 복용 기간에는 아미노산 제제의 보충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혈류 개선제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혈류 개선할 때 필요한 다른 약들은 먹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스트릭스라든지 그 외에 혈류를 개선해주는 필요에 의해서 드시는 약들이 있다 그러면 수술 전, 수술 후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복용을 중단해야 될 텐데요. 오메가3도 비슷한 이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 전, 수술 후에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성분표를 보고 비타민 E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비타민 E 성분이 오메가3와 비슷하게 혈류를 개선해주고 피를 좀 묽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수술 전, 수술 후에 일주일에서 열흘은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성형을 할 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운동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술 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운동을 할 때도 추후에 이런 기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고 계획을 짰으면 좋겠고요. 다만 수술 부위라든지 수술 범위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기간이 조금 더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술 전에 또는 수술 후에 수술해주신 원장님과 이런 기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은 결과, 안전한 성형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공감 채널 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